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라젠 의혹 가짜 뉴스만 남긴 채 무혐의 종료됐습니다. 신라젠 정관계 개입 의혹 실체 없다. 검찰이 10개월 만에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소문에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래부터 나 있던 결론이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척척 석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10개월 전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리고 올해 3, 4월에 신라젠에서 뭔가 큰 게 터질 것이다 라고 설레발들 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했다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신라젠이 자금 돌리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는 잘했을 테니까 저희가 크게 볼 것은 없을 것이고요. 2016년 상장 배경에 여권 인사의 친분이 개입된 게 아니라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없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패친신 박지훈님, 이 문제, 이 요즘 재판 과정 조국 교수 관련돼서 아주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원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신데요. 이분의 말씀 오늘 한번 소개드리는 것으로, 제가 평론할 자격은 없고요. 이 신라젠 수사 결과가 이제 나왔다. 어처구니 없다. 지난해 8월에 시작됐다. 임상시험 중단으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진 것이 8월 초. 문제가 생겨서 금감원이 조사를 착수. 2019년 8월에 신라젠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죠. 근데 주식 매각에서 범죄 혐의, 즉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드러났던 것은 신현필 전무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주식 매각은 한참 전이었다는 거죠. 이건 이미 지난 압수수색 때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 주가 폭락 자체에는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었던 겁니다. 누구도 주가를 조작하지도 폭락시키지도 않았고, 대단한 호재였던 신약 임상실험이 실패로 돌아가서 주가가 가라앉은 것 뿐입니다. 신현필 전무 한 사람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검찰은 수사를 서두르지 않고, 왜냐하면 수사의 본인 주가 폭락과 미공개 정보 관련 수사는 할 게 이미 없었던 상태였죠. 다 드러났으니까. 미뤄두었다가 언제? 올해 2월 5일, 여기 의미심장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올해 2월 5일 윤석열 총장이 신라젠 수사팀 보강을 지시하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왜였을까요? 신라젠 수사 결과를 보면 목적이었던 주가 폭락 수사 결과는 신현필 전무 한 사람 구속, 나머지들은 BW 관련 부당이익 등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다. 문 대표 등이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검찰의 수사 발표인 거죠. 별건 수사한 겁니다. 주가 폭락을 수사하러 들어갔다가 BW를 털어서 결국은 망신을 주고야마는. BW 관련된 혐의는 2014년 15년에 벌어졌던 일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뭐죠? 그나마도 미공개 정보 이용한 혐의는 검찰이 발굴한 게 아니고요. 금감원이 신정부를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이나마도 금감원이 찾아낸 거고, 검찰은 야 그럼 딴 거 찾아내봐 해서 2014년 15년의 일을 들추고 나온 것입니다. 지난 10개월간 검찰이 증명한 것은 검찰은 막히면 별건 수사로 뚫는다는 것, 이것이 박지훈 논객의 말씀이고요. 저도 아주 동감을 합니다. 검찰 다음에 이제 언론의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거는 언론과 검찰의 프로젝트 합작 결과물이었습니다. 언론이 마녀를 찾기 시작을 했죠. 누군가에게 범죄가 있다라면서 보도를 쏟아냈는데 금감원 조사 결과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신현필 전무의 혐의를 흘리자 신현필 전무를 비롯해서 다른 임직원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고 마구 떠들었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안 나온 겁니다.
다른 임원들의 주식 매각은 반년 이상 전에 있고 그건 언론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주식 하락 직전에 최대 주주와 친인척들이 거액의 지분을 매도했다라고 세계일보도 보도를 했는데 거짓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을 대폭 부풀린 거죠. 왜요? 검찰의 대대적인 신라젠 수사를 적극 옹호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올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자 친검 기자들이 신라젠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강강 뛰었는데요. 법무부는 아무 조치를 안 하니까 윤석열이 파견 지시를 했던 검사들이 별건 수사에 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월 5일에 이렇게 사람을 보강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박지원 씨께서 짚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2월 5일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수사팀 보강을 2월 5일 지시하고 나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을 타겟으로 하는 이철씨 회유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놀랍죠? 2월 5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 보강을 지시하고 나니까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연관성도 전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을 타겟으로 하는 이철씨 회유 작업을 그 이후에 시작을 했죠. 이건 지금 이성윤 지검장 휘하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중이니까 전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젠을 10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주가 폭락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임상실험 실패를 하나 한 것뿐인데 그 뒤로 10개월 터는 과정에서 신라젠 회사가 계속 피해를 입었던 것이고 이 주가가 떨어진 사람들도 더 큰 피해를 봤던 것이 된 겁니다. 신라젠 수사는 서두에 썼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의 1차 펌프질,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 언론은 검찰이 흘린 정보를 과대 보도해 의혹을 뻥튀기 하고 검찰은 언론을 뻥튀기에 힘받아 다시 수사를 확대해서 검언 육착의 패턴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젠 사건의 본질입니다. 척척 속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라젠 통해서 친노친문이 대단한 범죄 혐의가 나올 거라고 관광됐는데 결론은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한국일보는 신라젠 정치권 로비 없다라면서 검찰 봐주기 수사 논란이라고 또 보도를 하면서 면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대표의 마지막 말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개인적인 의심으로는 무려 10개월이나 끌어오던 수사를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결과 발표를 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한동훈 수사도 그만 접으라는 신호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신라젠 수사에 외전격결이라는 식의 접근, 이런 추측이 맞다면 아마 일주일여 내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접으라는 본격적인 압박이 들어갈 것이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의 파장이 좀 가라앉은 즉시.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성윤 지검장은 그런 압박을 견뎌낼 지검장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만요. 어떻게 진행될지 눈을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언 유착되어 있는 검찰청 출입기자들은 이 문제를 취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아무런 실체를 규명하지 않고 아무런 실체가 없었던 신라젠 정관계 이사 유착 의혹 다 무혐의로 드러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